일시적 이주택을 완벽하게 아는 법. 두 단계의 1, 2, 3 법칙. 안녕하세요. 영리한 부동산 자산 관리를 안내해드리는 해피영자TV의 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대표님, 네. 지금 집이 1세대 1주택 있는 사람이 이걸 다른 데로 이제 이전을 할 때, 이사를 갈 때 네네. 어떤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러게 어떤 내용이죠? 사실은 가끔 발생을 해요. 가끔 발생을 해서 예. 그 조세심판원에 보면 이것 때문에 조세심판 청구가 가능하냐 또는 심판 청구를 했는데 예. 결국은 세금을 냈다라는 경우가 많이 예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당황스럽겠다. 그래서 예. 1주택자여도 우리가 그걸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내가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예. 새 집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 공교롭게도 이게 보유기간이 겹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잘못 알아서 또는 기간 계산을 잘못해서 불치기의 손실을 보는,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서 엄청난 손실인데.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그 세테크를 네. 좀 똘똘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네요.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숫자 1, 2, 3, 그러니까 1, 2, 3. 1, 2, 3. 네, 그래서 지금 그냥 1, 2, 3 법칙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 1, 2, 3 법칙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두 번의 법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 원칙적인 1, 2, 3 법칙이 하나가 있고요. 예. 다음으로 여러분 그 조정대상, 2017년도부터 도입된 조정대상 지역을 아실 거예요. 예. 거기서도 1, 2, 3 법칙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라면 네네. 전혀 이제 헷갈리실 이유가 없어요. 1, 2, 3? 1, 네. 2, 3.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돼. 이번 저희 영자TV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일시적 이주택을 예. 이 방송을 보신 이후에는 네.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 일반적인, 전국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기존 주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표시할 편하게 이제 A주택이라고 표현을 네. 했는데요. 항상 우리가 세금적인 혜택을 볼 때는요, 주택이 최소한 1년 동안은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A주택을 샀을 때 예. 다른 이사할 주택을 사더라도 네. 오늘 사고 다음 달에 사면 안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 1년 이상이요? 네,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네. 내가 이사할 집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네요. 네. 만약 그 이전에 사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 이주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거냐면 그 다음에 2년 이상은 뭐냐면 예. 자, A주택을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예. 기본으로 우리 2년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자,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이내에 예. 그러니까 B주택을 구입하고 예.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새로운 집을 구입했으면 예. 내가 기존 주택을 예. 새로운 주택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예. 처분을 해야 네. 일시적 이주택에 의한 기존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은 뭐냐면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 기간이 예. 1년 이상이어야 되고 네. 거기서 1이고요. 네. A주택, 내 주택은 기존 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니까 거기서 숫자 2가 나오는 거고 네네. 신규 주택 구입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니까 네. 여기서 숫자 3이 나와서 예. 1, 2, 3 법칙을 딱 이해만 하고 계시면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시적 이주택의 무슨 기간? 예. 전혀 헷갈릴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일반적인 1, 2, 3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전혀 헷갈릴 일이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A주택을 사고 B주택을 이제 다시 구입을 할 때 이 1년 이상의 기간을 확실하게 체크해 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확실히 체크하셔요. 사실상 잔금 예. 지급일 또는 등기 등록일이 기준이라는 거. 그렇구나.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그러면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나 또 비규제 지역 이런 차원 달리 다 똑같은 자,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은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예. 조정대상 구역 가면 여기서부터 예. 막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도대체 통상적인 건데. 통상적인 건데 예. 왜 헷갈리시는 거냐면 예. 여러분이 조정대상 구역에서는 두 개의 날짜를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부동산 대책인데 예. 뭐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냐면 9.13 대책, 예. 2018년도 9월 13일에 발표한 9.13 대책 하나하고 예.
2019년도 12월 16일 날 발표한 1216 대책. 예, 예. 이 날짜를 딱 기준을 해놓고 예. 1, 2, 3 법칙을 여기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1, 2, 3 법칙은 예. 어떤 법칙이냐면 예. 처분 조건에서 1, 2, 3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처분 조건. 네. 예. 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구입하신 거는 예.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과거와 같이 3년 이내인데 네네. 2018년 9월 13일 이후부터 예. 2019년 12월 16일까지 구입한 거. 예. 이거는 처분 조건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예, 예, 예. 근데 더 재밌는 거는 19년도 12월 16일 이후에 구입했단 말이에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요. 1년으로 확 줍니다. 지금 이게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네, 조정대상 지역. 근데 예. 문제는 처분 조건만 1년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 1년 이내에 전입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만약에 이제 그 A라는 사람이 2018년 10월 달에 집을 샀어요. 네. 그 다음에 2020년 3월 달에 집을 샀어요. 네네. 그러면 1년은 넘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네. 그때 샀는데 3월 달에 산 게 임차인이 1월 달에 만약에 2020년 1월 달에 임차로 들어갔으면 2년이잖아요. 아, 임차인이 있는 걸 살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예. 네네. 그때는, 예. 1년 이내 입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예, 예. 임차인이 있는 걸 입주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괜찮아요. 아, 예. 그런데 그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봐주고요. 예, 예. 만약에 임차인이 저 계약 연장할래요 하잖아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세요 딱 하는 순간 예. 날아가는 거예요. 아. 최대 2년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임차인이 있는데. 근데 왜 그런 거냐면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의 임대차 보장 기간이 최소 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문제는 예.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 예. 그러면 임차인이 기간이 1년이 더 넘게 남았으니까 네. 그러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안 팔아도 되는 거야? 왜 그거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그거 큰일 납니다. 왜요? 자, 19년도 12월 16일 이후에는 예, 들어갈 곳이 없는데. 예. 들어갈 곳이 없더라도 예. 무조건 1년 이내에 처분을 하래잖아요, 기존 주택을. 전입은 임차인 네. 때문에 미루더라도 무리더라도 처분은 기존 주택은 반드시 팔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구나. 뭐냐면 내가 입주 못 하잖아요. 예. 그럼 딴 데 가서 어떻게 전세로 살아야지 뭐. 이것도 관광에서는 안 되네요. 네, 근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반드시 실수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1, 2, 3 법칙도 예. 굉장히 깔끔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 조정대상 구역에서는 1, 2, 3 법칙을 적용하되 네. 날짜를 꼭 기억하셔라. 예. 네. 1이 시작되는 날짜는 예. 19년 12월 16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은 예. 반드시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고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만 기억하시면 되고 예. 나머지 2년, 3년은 기존과 조금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 얘기할 때 여기 조정대상 지역도 나오잖아요. 네네. 아까 이제 앞에서 나왔을 때 총괄적으로 뭐 비규제 지역 해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규제 지역인 게 투기과열 지역, 조정대상 지역을 조금 더 하면 세밀하게 좀 나눠봐 주신다면.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핵심이 다 다릅니다. 규제한 핵심이 다 달라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예. 조정대상 지역은 예. 양도세가 굉장히 강화가 시작된다. 중과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예.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지구에서의 조합원 전매 제한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재당첨 금지 네네.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네. 투기지역은 금융 규제가 굉장히 세게 적용되는 곳이다. 예. 이렇게 딱 크게 세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네. 지정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네. 근데 그 부분 여기서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네.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그거는 기회가 된다라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다뤄봐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일시적 2주택 오늘 다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양도세의 절세의 시작점인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가 지정되는지를 가장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은요. 고민하지 마세요. 어디 거주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전 지역이 다 해당해요. 그렇군요. 네, 전 지역이 다 해당 고민하지 마시고 경기도가 워낙 많잖아요. 예. 많은데 경기도가 일부 지역들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말씀드려 보면은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좀 핫한 지역들이 있어요. 뭐 과천이나 성남이나 뭐 하남 또 이제 고양시도 이제 7개 지구가 해당이 되는데
자, 일산이 또 빠집니다. 그럼. 네, 그러니까 그냥 팁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뭐 남양주에서도 신도시, 네. 별내 신도시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신도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동탄은 1, 2신도시가 있잖아요. 네네. 1신도시는 아니에요. 네네. 동탄은 2신도시라는 거. 예. 그리고 광명은 전체 다예요. 광명 전체 예. 다고, 구리도 전체 다고. 와. 그리고 안양은 동안과 광교지구, 수원 8달, 용인 수지, 기흥이 언제까지였냐면 2020년 2월 20일까지였는데 네네. 2020년 2월 21일 날 신규로 5곳이 지정이 됐죠. 예. 어디냐면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예. 그리고 안양의 만안, 의왕 5곳이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수원도 전체 다. 그리고 안양도 전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마무리 단계에서 일시적 2주택에서 우리가 1, 2, 3 법칙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네. 간단하게 정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자, 일시적 2주택은 세테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조건인데 반드시 여러분 2번의 1, 2, 3 법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신규 주택 구입할 거고, 기존 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신규 주택 구입한 거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이게 가장 원칙이고요. 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가지의 날짜를 기억하자. 2018년도 9월 13일, 그리고 2019년도 12월 16일. 이 날짜 사이에 있는 거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19년도 12월 16일 이후에 구입한 거는 기존 주택을 무조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예. 요거만 확실하게 기억하신다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권리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1, 2, 3 법칙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 일시적인 2주택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